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내용인 상대 도수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도수를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왜 사용하는 걸까, 상대 도수를 굳이? 자, 도수분포 다각형 그려보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봤어. 그래서 분포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상대 도수까지 알아야 하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 그냥 표가 아니라 어떤 거야? 도수 분포표죠? 도수 분포표. 자, 이 도수 분포표는 어떤 거와 관련된 도수 분포표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의 집단을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자, 지금 A 업종과 B 업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단을 이렇게 한 번에 도수 분포표로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상대 도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수 분포표가 있을 때, 자, 지금 여기는 도수인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만족도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바로 계급이라고 했었다. 계급. 자, 그랬을 때 이 계급의 너비, 이 너비를 뭐라고 했다? 계급의 크기라고 했었다. 계급의 크기. 자, 그래서 우리가 계급의 크기를 구하는데, 자, 계급의 크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계급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즉, 계급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계속 20이죠. 계급의 크기는.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일정해야 한다. 불규칙적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이 있다라는 거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상대 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족도, 즉 계급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계급을 살펴볼 거냐면 자, 만족도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만족도에서는 지금 A 업종과 B 업종을 비교해 봤을 때 A 업종에 6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0명으로 더 많죠. 그러니까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130명으로 A 업종이 더 많았어요. 자, 그러면 뭐야? A 업종이 더 좋은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살펴보면 어때요? 지금 A 업종과 B 업종의 합계가 500명, 400명으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전체 인원수가 달라. 전체 인원수가 다른데 어떤 계급에서 만족도를 봤을 때 A 업종이 더 좋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겠죠. 500명 중에 130명이 좋은 거랑 400명 중에 120명이 좋은 거랑 어디가 더 좋은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똑같은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걸 살펴봐야 한다? 바로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율을. 왜냐하면 어때? 도수의 총합, 즉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율을 살펴보면 비율은 뭐야? 전체분의 부분이죠. 그래서 A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500명 중에 자, 지금 60 이상 80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130명이죠. 그래서 500분의 130이 돼서 자, 이걸 소수로 나타내주면 0.26이라는 소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B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 업종은 400명 중에 120명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로 나타내주면 0.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를 살펴봤을 때 지금 A 업종 같은 경우에는 0.26 그리고 B 업종 같은 경우에는 0.3 그럼 뭐야? 0.3으로 B 업종이 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A 업종이 더 컸어요. 하지만 비율로 환산을 해봤더니 B 업종이 더 크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자,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지금 500명, 400명으로 어때? 다르죠? 다른 경우에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지금 하나의 집단 아니지? 우리가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상대 도수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뭐야?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때?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고 싶을 때라는 거. 자, 그러면 상대 도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도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비율이야? 전체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명 중에 130명, 400명 중에 120명 이렇게 전체분의 부분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자,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를 알고 싶어? 우리가 지금 60점 이상 80점 미만의 상대 도수를 알아본 거랑 똑같죠? 500분의 130, 400분의 120. 그러니까 그건 뭐야? 전체 도수의 총합 분의 그 다음에 뭐야?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서 상대 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수 분포표와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의 분포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가 도수 분포표죠.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도수 분포표인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자, 우리가 상대 도수를 이제 구할 수 있죠. 전체 도수의 총합분의 어때? 그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자, A 업종 첫 번째 부분. 자, 이 부분 0 이상 20 미만의 상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도수와 이 도수의 총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500분의 30. 자, 그것을 소수로 우리가 상대 도수는 일반적으로 소수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500분의 30이면 0.06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구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밑에 20 이상 40 미만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 500분의 12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전체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협종도 마찬가지겠죠? 400분의 20 그러면 0.05 그 다음에 400분의 80 그러면 0.2 400분의 100 그러면 0.25 400분의 120 0.3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모두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대 도수의 분포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A 업종과 B 업종의 상대 도수의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가 몇으로 나오는지.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자, 모두 0보다는 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왜 0보다 커? 최소 왜 0일까? 자, 도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도수의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어때? 도수의 총합인 즉 A 업종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B 업종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도수까지 우리가 도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값, 이 도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은 0부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만족도가 0 이상 20 미만의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0부터 전체 도수의 총합까지 그 다음에 0부터 400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를 나타냈을 때 500분의 0에 해당하는 것은 자 500분의 0은 우리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자 반대로 자 500분의 전체를 500이죠. 자 500분의 500이라고 생각하면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 도수가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뭐야? 최대 1이라는 거죠. 1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수가 600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도수가 600이 될 수 있을까? 600은 될 수 없겠죠. 자, 최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5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 나올 수 있는 상대 도수의 값은 1이다. 그리고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0 이상, 0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도수가 0인 경우에는 상대 도수가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가 500이 도수의 총합인 경우에는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 이하, 1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이상 1 이하인 숫자가 상대 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도 0 이상 1 이하의 값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특징 하나는,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친 부분. 자, 상대 도수를 봤어. 그래서 합계를 냈더니 A 업종도 1이고 B 업종도 1이에요. 전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1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분해. 자, 지금 전체가 500이죠? 그러면 500분의, 자, 도수는 30이죠? 그 다음에 500분의 120, 그 다음에 500분의 180, 그 다음에 500분의 130, 500분의 40.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 도수를 다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얘를 다 더해. 합계라는 건 다 더한다는 말이죠. 얘를 다 더하는 건데, 자, 지금 분수죠. 분수의 덧셈에서, 자, 분모는 뭐야? 500 적어주고, 분자만 다 더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30 더하기, 120 더하기, 180 더하기, 130 더하기, 40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분자의 합은 뭐와 같아? 이 합계는 500, 도수의 총합과 같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값이 뭐야? 50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500분의 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합계는 1이 된다. 자, 비업종도 마찬가지겠죠? 비업종도 마찬가지로 자,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 이거를 다 더해주면 자, 분모는 도수의 총합,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위에 값, 각각의 도수들, 다 도수들을 다 더한 값은 마찬가지로 전체, 즉 도수의 총합이 된다. 그래서 뭐야? 도수의 총합분의 도수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합계는 항상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 지금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수분포표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배웠어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배웠습니다. 도수분포표와 비슷했죠? 다를 게 없었죠? 그냥 도수를 상대 도수의 값으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뭐야?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렸는데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 있고 도수분포 다각형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지금 이 영상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A 업종과 B 업종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보통 한 그래프에 놔두고 비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려주는 거예요. 각각 그리지 않고 한 번에 그려서 그 비교를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까지 완성을 하는데 자, 이 그래프 혹시 그리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가로축에는 어떤 걸 쓰는 거야? 계급을 적는 거죠. 가로축은 계급.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이용했을 때는 도수를 적어주는 거지만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적어주는 거야? 상대 도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만 다른 거죠. 상대 도수를 적는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 눈금의 칸수도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상대 도수는 보통 소수로 나타내어지고 어때? 자, 상대 도수는 어때? 자, 최대 1. 그 다음에 최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오늘은 상대 도수의 도수분포표, 상대 도수의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지금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자료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 자료를 어떻게 두 개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 여튼 우리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라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 그래프마다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아보면 좋은 게 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 가장 높은 지점이라던가 가장 낮은 지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는 자, 지금 가장 높은 거 A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A 업종에서는 만족도가 40점 이상, 우리가 계급을 보는 거죠.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상대 도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업종도 살펴보면 B 업종은 어때? 다르죠? 지금 A 업종이랑 B 업종에서의 만족도는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상대 도수가 가장 높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를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A 업종의 그래프보다 B 업종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B 업종이. 자,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가로를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가로가 나타내는 거. 자, 가로가 나타내는 건 뭐야? 바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였어요. 그러니까 계급. 가로축은 계급이었는데 그 계급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였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자, B 업종의 그래프가 어때? 더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으므로 뭐보다? A 업종의 그래프보다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B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서 그래프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높은 지점이 뭐 많이 뚜렷하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낮은 부분을 찾는 자료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그래프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 그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요렇게 높은 지점을 찾아보거나 낮은 지점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두 그래프를 봤을 때 두 집단의 그래프죠. 그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아, 이 집단보다 이 집단이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대도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계속 앞에서도 설명을 하고 복습을 했지만, 자, 별량을 이용해서 줄기와 잇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상대도수까지, 자, 많지는 않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상대도수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상대도수는 뭐였어?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였죠. 이 상대도수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바로 퍼센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